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구용혜 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대통령실발 속보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했다. 우크라이나전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했다고 한국에 사전 통보를 했다. 이게 이제 우리 대통령실. 한국에다가 미국이 사전 통보를 해줬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오는 대로 더 전해드리기로 하고 첫 번째 뉴스 뭔가요? 명태균 인사 관여 의혹. 명태균 씨가 지인과 나눈 대화를 민주당이 공개한 거죠. 네, 민주당이 공개를 했습니다. 요 녹취가 이뤄졌었던 때는 2022년 3월 초였어요. 이제 대선 직전이었죠.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윤석열 후보 비서실장이 되는 거를 명태균 본인이 막았다. 본인이 김건희 여사를 설득해서 막았다라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윤한홍이가 비서실장에 나가서 사모님, 윤한홍이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서울대를 나왔고 인사비서관하고 서울시에 있었고 경남도에 있었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어떻게 그 선거판에 비서실장을 씁니까? 바로 신랑 전화해갖고 내가 윤한홍 의원한테 안 된다 했으니까 당신 그래 알아. 그러니까 윤한홍 의원 같이 훌륭한 분을 어떻게 비서실장을 씁니까? 라고 김건희 여사한테 명태균 씨가 얘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그 후보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한테 전화를 하더라. 내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고 하더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윤한홍이는 훌륭한 사람입니다라는 말이 약간 뭐 조롱조로 들리기도 해요. 그러네요. 사실은 명태균 씨랑 윤한홍 의원 사이에는 예전부터 구원이 있거든요. 네. 명태균 씨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제가 윤한홍 의원한테 예전에 물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 명태균 씨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명태균의 설득에 김건희 여사가 어떤 캠프 요직 인사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정황, 뭐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공천 개입뿐만 아니라 인사 개입 의혹으로까지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명태균 씨는 이거 외에도 윤한홍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세우려 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즉 뭐 윤핵관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 이었다고 주장을 해요. 본인이 김건희 여사를 만나러 가면은 장제원, 권성동 의원이 뭐 저거 또 왔는가 보다라고 표정을 좀 불쾌하게 지었다라고 주장을 또 합니다. 네. 실제로 그랬는지는 조금 이따 우리 권성동 의원이 우리 일부에 출연하니까 좀 직접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윤한홍 의원이 결국 비서실장이 안 되고 권성동 의원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명태균 씨의 주장에 따르면 네. 이거 외에도 또 그 명태균 씨는 캠프 인사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공천에서의 영향력도 본인이 갖고 있었다라고 과시를 합니다. 윤한홍 의원의 경남지사 출마를 본인이 불발시켰다. 그리고 박완수 현 경남지사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소개해 준 게 본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요것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윤한홍이 내 때문에 잘렸어요. 그 거기서 나가는 거. 사람을 음해를 마야 돼. 아니 윤 총장이 내보고 윤한홍이는 행안부 장관을 시켜도 명박사 때문에 경남지사는 내가 안 내보냈기라고 2번 전화 와갖고 박완수 의원도 내가 작년 8월달에 자기가 윤석열 한 만나는 꿈이라 해가지고 자기 집 윤석열 집에 데리고 와갖고 같이 거기 술 먹고 같이 놀다 갔는데 자기가 더 있어야 되는 꿈이지. 가능성은 제로인데 해줘야지. 예. 이렇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것도 음질이 썩 좋진 않네요.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듯이 윤한홍 의원 경남지사 출마는 내가 말렸고 이게 말린 게 아니라 이렇게 안 되게 만들었고 지금의 박완수 현 경남지사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본인이 소개해줬다 이런 얘기고요. 다만 윤한홍 의원은 이거 명태균 씨 일방적인 허풍이다, 대꾸할 가치도 없는 얘기다라고 예전부터 계속 이런 입장들을 이번에도 밝히고 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내용 오늘 마침 권성동 의원 인터뷰도 준비가 돼 있어서 명태균 씨 거는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하고 구용혜 위원께서는 어떤 부분 주목하셨어요? 저는 지금 사실 이 사건이 석 달째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검찰 수사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크게 3개 아닙니까? 공천 개입,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하고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 씨의 여론 조작 그리고 이제 정치 자금 이게 이제 삼각을 축으로 해서
트라이앵글처럼 돌아가는데 현재 지금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우선 정치자금 같아요. 영장에 보면은 거의 뭐 일단은 명태균 씨가 정치자금으로 이렇게 해서 구속이 된 증거인멸로 구속이 됐는데 예. 근데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는 키워드는 뭐냐면은 예. 그러면 윤 대통령 부분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 묻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언제 진행될지 좀 규칙화 주목되는데 아직까지 그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강혜경 씨 변호인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예, 예. 지금까지 9번 조사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어제까지 10번인지는 모르겠네요. 어제까지 9번입니다. 네, 예. 오늘도 이제 조사를 받는다고 예. 하는데 지금까지 그 조사 내용이 거의 10시간, 12시간씩 이렇게 조사를 받는데 대부분 돈 관련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혜경 씨가 이제 2만 개 정도의 파일도 내고 또 꼼꼼하게 그 적은 그 선거 파일 이런 것도 냈는데 대부분 이제 명태균 씨 관련 부분에 대한 돈 관련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한 조사는 두세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조사를 하다가 뭐 아프다고 나가고 그래서 구속이 된 이후에 이제 오늘 소환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검찰이 이렇게 강혜경 씨에 비해서 지금 명태균 씨는 턱없이 조사한데 턱없이 그 조사가 부족한데 과연 이 조사가 지금 형평성 있게 그리고 아까 여론 조작을 떠나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과연 갈 수가 있냐. 근데 이미 영장에 보면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거의 선을 쳐놨단 말이죠. 명태균 씨가 친분 관계 또는 너스레를 떨면서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마치 국회의원 노릇을 했다. 이렇게 한 걸 보니까 검찰이 오려서 그 어떤 그리려고 하는 그림이 이미 이런 식으로 기초가 서 있는 거 아니냐. 아하. 이런 의심이 좀 강하게 드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이제 명태균, 김영선 두 사람은 구속이 된 상태인데 이준석 의원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것도 주목해 볼 지점인 것 글쎄 같아요. 말이죠. 저도 지금 어제 김소연 변호사가 방송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던데 예. 김소연 변호사 얘기는 그 검찰이 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 PPT를 띄워놨는데 이제 PNR 조사를 갖다가 띄워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말미에다가 앞으로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그 PNR 조사 여론 조사를 딱 하나 띄워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정계 뭐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게 과연 이준석 의원으로 이걸 당시 당대표였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서 이쪽으로 수사 방향을 물어가고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니까 이준석 의원도 입을 열기 시작한 거다. 그렇죠. 입을 열었는데 지금은 또 오늘 내일은 조용하지 않습니까? 이준석 의원이 평소에 나와서 또 말을 많이 하는 형편인데 지금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준석 의원도 상당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주변과 그 깊은 상의를 하고 있겠죠. 근데 과연 이 수사가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의원한테 가겠지만 지금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미 강혜경 씨가 2만 개 넘는 파일을 했고요. 네네. 또 명태균 씨가 핵심적인 물증을 아직 내지 않았다는 네. 뭐 얘기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압수수색을 해서 많은 양의 그 뭡니까 정황 증거들을 확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카톡이라든지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과연 검찰들이 이런 그 정황 증거들을 다 무시하고 이준석 대표로 해서 이것을 적절히 마무리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앞으로 지켜볼 부분이고 좀 네. 의심이 들긴 합니다. 물론 검찰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고 아직은 아니죠. 구용의 논설위원이 보기에는 좀 그런 흐름이 있는 건 아닌가 우려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에요.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인터뷰를 통해서 이 문제는 좀 더 풀어보기로 하고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우크라이나 전쟁 1000일. 이제 19일이 우크라이나 전쟁 오늘이네요. 그러니까 오늘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1000일 되는 날 네. 3차 세계대전 경고가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2022년 2월 24일 날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오늘로 이제 1000일째고요. 뉴욕타임즈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에이테킴스 등을 이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하기로 정책을 바꿨다고 합니다. 에이테킴스라고 하면 이제 지대지, 그러니까 땅에서 땅으로 쏘는 탄도미사일이고 한 사거리가 이게 단거리긴 한데 이것도 한 300km 정도가 되거든요. 예. 한 발 쏘면은 그 축구장 서너 개 정도 크기의 면적이 확 다 초토화가 되는 그런 미사일이거든요. 예. 우크라이나가 계속 요청을 했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좀 러시아 본토에 쏠 수 있게 허용을 해달라라고 뭐 계속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거 하게 되면은 확전될 수 있으니까 계속 안 된다라고 수용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전황이 계속 우크라이나 쪽에 불리해지니까 한 9월쯤에
한 80km 정도 사거리, 그러니까 네. 하이마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국경 정도까지만 발사할 수 있게 열어줬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도 러시아 본토 그 깊숙한 곳으로 발사는 못하게 막고 있었어요. 그걸 이번에 열어준다는 거거든요. 왜 지금이냐가 궁금해요. 이미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돼서 이제 대통령 할 차비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바이든 대통령이 허용했다. 이거 무슨 의미죠? 첫 번째로는 전황이 지금 너무 불리해지고 있다는 점. 우크라이나에. 네, 특히 이제 쿠르스크에 북한군 12,000여 명이 지금 투입되고 있잖아요. 요 상황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라고 좀 분석이 되고, 그래서 1차 타격은 쿠르스크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첫 표적은 북한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시사를 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예. 1월에 취임하게 되면은 바로 휴전을 추진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빨리 끝내겠다라고 계속 공언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제 기존까지 그어져 있는 전선을 기준으로 휴전이 될 텐데, 예. 우크라이나가 휴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지금 막판에 좀 최선의 지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측면이 같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이제 확전될 가능성인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달 전부터 이런 식으로 서방 무기로 러시아를 공격하는 거는 갈등의 본질을 바꾸는 거다. 그렇게 되면 나토랑 러시아랑 싸우게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좀 경고를 해왔고요. 네. 그리고 이 에이테킴스를 미국이 허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번 최근에 바로 러시아에서 3차 세계대전 시작을 향한 매우 큰 발걸음이다, 뭐라고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부위원장이 말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쪽에서 지금 되게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건드리지 마,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에이테킴스가 전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성과를 낼지도 좀 불투명하다, 이런 전망도 같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공급했었던 이 에이테킴스가 그 중에 상당수가 이미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서 좀 소비된 측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이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지도 많지 않고, 네.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도 이미 그 사거리 바깥쪽으로 이미 전투기나 이런 그런 무기들을 다 빼놨다라는 그 소식도 같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테킴스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도 같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까, 군원철위원? 네, 혹시 지도가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기 지도- 보시면 지금 자,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고요. 라디오는 좀 말로 잘 설명해 주세요. 들으실 수 있게. 지금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러시아 쪽으로 예. 300km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우리가 지도로 볼 수 있잖아요. 보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역 그 도네츠크라든지 이제 루안스크 예. 점령한 지역의 그 가로 길이는 한 50km 정도, 100km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에이테킴스로 공격할 수 있는 거리는 300km니까 상당히 지금 3배 정도 멀다는 거죠. 쑥 들어갈 수 있네요. 쑥 들어가는 거죠. 예, 러시아 이렇게 지도를 본토로. 보면 이제 아실 수 그러네요, 있는 건데, 그러네요. 이게 이제 자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폭탄이 1차 폭발하고 네. 그다음에 또 터지면서 자탄들이 이제 수백 개가 나오면서 폭발력을 가지니까 아까 축구장 뭐 1개, 3개 정도 이렇게 얘기 나온 무시무시한 정교한 무기인데, 예. 이게 뭐 어차피 방향은 정해졌던 것 같아요. 미국이 언제 결정하냐의 문제였지. 예, 이렇게 봤을 때 이제는 가장 그 변수는 이제 트럼프의 그 취임 아닙니까? 그렇죠. 트럼프 취임이 1월 20일경이니까 네. 이제 2달 정도 나왔으니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모두 그때까지 전선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최대한 땅을 많이 확보하자. 그렇죠. 어차피 휴전 될 거다. 어차피 휴전될 거다. 이제 그런 생각에 있어서 앞으로 이 두세 달간 전황이 굉장히 그 격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예. 제가 가끔 이제 그 외신에 들어가서 워 시츄에이션 전황을 이렇게 살펴봐요. 예. 그러면 이게 특별한 게 없어요. 늘 뭐 몇 명이 죽고 드론이 공격이 나와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구전으로 돼 있고, 맞아요. 또 전쟁의 참상이라는 게 유럽의 전쟁이라는 게 평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호전이거든요. 예. 되게 우리하고 달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혹시 영화에서도 보셨지만 서부전선 이상 없다에 보면 예. 거의 한 참호를 놓고 거의 움직이지를 못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전쟁이 그 트럼프가 취임할 때까지 굉장히 격화가 되겠지만 이것이 뭐 결정적으로 3차 대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의 문제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윤석열 정부가 어떤 뚜렷한 입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구면하고 이렇게 임기응변하고 그때그때 다르고, 전에 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몇 달 전이 아니라 한 달포 전이나 뭐 이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 살상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이제 북한군이 파견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뭐 살상 무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2주 전에 네. 한국을 뭐 특별히 방문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소식도 사실은 함흥차사예요. 지금 외교가에서 나오는 얘기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트럼프 진영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과잉 대응도 문제지만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 관해서 어떤 그 일정 정도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칙들이 없이 임기응변, 좌우우면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또 참관단 문제도 지금 말이 없잖아요. 그 보낸다는 거. 예. 예, 이렇기 때문에 과연 이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아까 속보로 떴지만 뭐 사전 통보했다는 게 뭐 사전 통보했다는 거지 우리 입장은 아니잖아요. 근데 뭐 굉장히 맞는 말씀이긴 예.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변하고 미국의 정책이 변하는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가 좀 신중하게 가는 것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윤석열 정부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신중하게 가는 게 아니라 너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일정한 방향이 없이 그게 문제라는 것이고 이제 트럼프 주니어도 어제 반발을 했더라고요. 지금 뭐 아버지가 취임하기 전에 뭐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현재는 뭐 유럽을 비롯해서 한국 모든 나라가 지금 트럼프의 취임을 예. 바라보면서 예. 이 전쟁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입장을 지금 빨리 정해서 한쪽으로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어차피 트럼프가 조금 있으면 취임하니까 그 후에 상황을 보면서 우리한테 최대한 이득이 되게 실리를 취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는 게 맞느냐 이거는 좀 전문가마다 생각이 엇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 얘기는 예. 그 다 좋은데 좀 정부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원칙선에서 좀 유두를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너무 크게 나갔다가 찔러버리고. 또 예. 조용히 무슨 말씀이신지 했다가 알것 이렇게 같아요. 하니까 예. 도대체 정부의 방향을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신중하자는 것도 한 원칙이 되는 건데 그렇죠. 너무 뭐 질렀다가 또 안 나왔다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살상무기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소식이 없잖아요. 그리고 참관단 보내야 된다고 했다가 지금 아무 소식이 없고.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철도노조 준법 투쟁. 어제부터 이틀째죠. 덕분에 오늘 지각했습니다. 어제부터 이틀째 이제 태업 즉 준법 투쟁을 하고 있고요. 예. 이게 뭐 파업은 아니지만 예. 정차 시간이나 휴게 시간을 좀 꼭 지키는 방식으로 뭐 승객의 불편 그리고 기업의 피해를 일정 부분 초래하면서 의사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뭐 안전 일터 지키기라는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시간이 촉박해도 안전을 위해서 뛰어서는 안 되고 사다리 작업할 때는 2인 1조를 무조건 지키고 운행 중에 생리 현상이 찾아오면 화장실 갔다 오도록 뭐 이렇게 좀 이런 매뉴얼이 거기 담겨 있고 이걸 지키면서 투쟁을 하겠다고 합니다. 예. 여기에 따라서 수도권 전철 1, 3, 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등에서 한 5에서 20분 정도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좀 일찍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준법 투쟁을 하는데 준법 투쟁으로 그 법에 따라서 차분히 하면 뭔가 지연이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게 예. 인력 충원, 임금 인상 이런 것들이고요. 예.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 다음 달 초에는 전면 파업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KTX나 일반 열차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파업 1, 2, 3, 4, 5, 6, 7, 8호선에서 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이제 쟁의가 시작될 수가 있어요. 임금 인상 그리고 신규 채용을 놓고 사측 노조가 협상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네. 노조가 투표했는데 70%가 쟁의에 찬성해서 오늘 파업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거든요. 빨리 협상이 좀 타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하나 권성동 의원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백그라운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그 당시 선거 캠프에서 윤석열 후보 비서실장 초반에는 권성동 의원이 비서실장을 하고 예. 후반에는 서일진 의원이 비서실장을 했고요. 그리고 당선된 이후에는 당선인 신분 때는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